엄마, 세연이가 컨디션 안 좋대요. 집에 오시면 부담스러워할 것 같아요. 아들 얼굴 보고 싶어서 병원에 간 길에 아들 집이 근처라서 들른다고 했더니 거절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SNS에는 며느리가 외식하는 사진이 올라와 있었죠. 손주 생일에도 못 갔습니다. 어머님 오시면 저희 엄마가 불편해하세요. 축하금이나 보내주세요. 친할머니는 초대조차 못 받는 겁니다. 평생 자식 위해 희생했는데 이게 대가였어요. 그날 밤 남편이의 말 한마디에 결심했습니다. 과연 그 말 한마디는 뭐였을까요?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와 알람 설정을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송금이라고 합니다. 올해 62이에요. 평생 자식 뒷바라지하며 살아왔습니다. 남편과 함께 작은 식당을 운영하면서 아들 윤재를 키웠죠. 새벽같이 일어나 장을 보고 밤늦게까지 설거지를 하던 날들이었어요. 손님들 앞에선 늘 웃는 얼굴이었지만 뒤로 돌아서면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행복했어요. 윤재가 잘 크는 모습을 볼 때마다 힘이 났거든요. 대학 보내고 취직시키고 결혼까지 시켰을 때는 정말 가슴이 벅찼습니다. 이제 좀 편하게 살 수 있겠다 싶었죠. 그런데 결혼 후 윤재가 달라졌습니다. 예전엔 주말마다 집에 들르던 아이였는데 요즘은 한 달에 한 번 오기도 힘들어요. 전화를 해도 엄마 바빠. 나중에 다시 걸게라는 말만 반복하죠. 그러면서 며느리 세연 이야기는 꼭 덧붙입니다. 세연이가 요즘 회사 일이 많대. 세연이가 피곤해해서 주말엔 쉬어야 한대. 아, 그렇구나. 며느리가 힘들면 우리 집엔 못 오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됐어요. 세연은 겉으론 예의 바른 아이입니다. 명절 때 오면 어머님,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도 잘하고 설거지도 거들어주죠. 그런데 뭔가 벽이 느껴졌어요. 웃는 얼굴 뒤에 보이지 않는 선이 그어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물었어요. 여보, 우리 이번 주말에 애들 불러서 밥 먹을까? 그래요. 윤재한테 연락해 볼게요. 전화를 걸었습니다. 윤재는 잠시 뜸을 들이더니 이렇게 말했죠. 엄마, 세연이한테 물어보고 다시 전화할게. 물어보고 전화한다고요. 우리 집에 오는 것도 며느리 허락을 받아야 하나 싶었습니다. 그래도 참았어요. 젊은 부부니까 서로 의논해서 결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 뒤로도 비슷한 일들이 계속됐습니다. 명절 날짜를 정할 때도, 가족 여행 계획을 세울 때도, 심지어 생일상 메뉴를 고를 때도 세연이 의견 들어봐야 해라는 말이 먼저 나왔죠. 윤재 본인의 생각은 어디 갔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작년 추석 때였습니다. 세연이 갑자기 친정에 먼저 가야 한다며 당일 오후에야 오겠다고 했어요. 윤재도 따라갔죠. 오전 내내 차례상을 차리면서 혼자 생각했습니다. 아, 이제 우리 집은 우선순위가 아니구나. 그래도 괜찮다고, 저 아이들이 편하면 됐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며느리가 친정 부모님을 챙기는 건 당연한 일이니까요. 시어머니가 참아야죠. 저녁 무렵 윤재 부부가 왔습니다. 세연은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고 윤재는 미안하다는 표정으로 제 눈을 피했어요. 그날 밤 설거지를 하면서 남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집은 이제 며느리가 대장인가 봐. 웃으며 넘겼지만 가슴 한편이 무거웠어요. 그 후로도 서운한 일들이 조금씩 쌓였습니다. 생일에 연락 한 통 없던 날 아프다고 했는데 엄마 괜찮으시겠죠? 라며 병문안도 오지 않던 날. 그럴 때마다 이해해야지라고 되뇌었지만 마음 한구석엔 응어리가 남았죠. 밤이면 가끔 생각합니다. 이렇게 살아온 게 맞나? 이렇게 참기만 하는 게 옳은 일일까?
하지만 아침이 오면 또 웃으며 하루를 시작해요. 그게 어머니니까요. 다만 요즘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언젠간 이 서운함이 터져버리는 건 아닐까. 그 순간이 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을 뿐이에요. 추석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마트에 갔다가 송편 만들 재료를 보니 명절 준비를 슬슬 시작해야 하겠다 싶었어요. 올해는 윤재 부부가 집에서 하루라도 더 머물러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년엔 오후에 와서 저녁만 먹고 갔거든요. 집으로 돌아와 윤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윤재야, 이번 추석엔 하루 전날 와서 같이 송편도 빚고 그러면 어떨까? 엄마, 그게... 윤재의 목소리가 망설여졌어요. 뭔가 말하기 어려운 일이 있다는 걸 금방 알 수 있었죠. 세연이랑 얘기해보고 연락드릴게요. 또 그 말이었습니다. 며느리와 상의해야 한다는 말. 그냥 알았어, 엄마라고 할 수 없는 걸까요? 가슴이 답답했지만 그래, 얘기해봐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연락이 없었어요. 제가 다시 전화를 걸었죠. 윤재야, 추석 일정은 어떻게 됐니? 아, 엄마. 그게 세연이가 추석 전날은 집 정리를 해야 한대요. 당일 아침에 갈게요. 집 정리? 네. 청소도 하고 정리할 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청소는 평소에도 할 수 있는 일 아닌가요? 명절 전날 시댁에 가는 게 그렇게 힘든 일일까? 하지만 목소리를 가다듬고 말했어요. 그래. 바쁘면 어쩔 수 없지. 당일 아침에 오렴. 전화를 끊고 나니 허탈했습니다. 남편이 옆에서 물었어요. 어떻게 됐대? 당일 온대요. 세연이가 집 정리해야 한다네요.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신문만 뒤적였습니다. 뭐라 말할 수 없는 분위기였죠. 그날 저녁 우연히 휴대폰으로 SNS를 보다가 세연 계정이 눈에 들어왔어요. 윤재가 예전에 알려준 적이 있거든요. 그냥 궁금해서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엔 카페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예쁘게 차려진 브런치 접시, 라떼 위에 그려진 하트 모양 창가에 앉아 웃고 있는 세연의 모습. 업로드 시간을 보니 오늘 오전이었습니다. 방금 통화했을 때 집 정리가 바쁘다던 그 시간이었죠. 손이 떨렸어요. 화면을 끄고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러고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죠. 거짓말을 한 건가? 아니면 정말 카페 다녀온 후 집 정리를 할 계획이었던 걸까?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어요. 바쁘면 그럴 수도 있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며느리도 쉬고 싶을 수 있잖아요. 친구들 만나서 커피 한 잔 마시는 게 뭐가 문제겠어요. 그렇게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이 계속 쓰렸어요. 추석 당일 아침이 왔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차례상을 준비했어요. 전을 부치고 나무를 묻히고 과일을 정성껏 닦았죠. 남편은 거실에서 상을 펴고 제수용품을 챙겼습니다. 두 사람이서 움직이니 손이 많이 모자랐어요. 오전 10시쯤 윤재 부부가 도착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세연은 밝은 목소리로 인사했어요. 깔끔한 옷차림에 화장도 예쁘게 하고 왔죠. 윤재는 명절 선물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드세요. 그래, 고맙다. 어서 들어와. 차례를 지내고 식사를 했습니다. 밥상 앞에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오갔지만 분위기가 어딘가 어색했어요. 세연은 음식을 먹으면서도 계속 시계를 힐끔힐끔 보더라고요. 식사가 끝나자 세연이 먼저 말했습니다. 어머님, 설거지 제가 할게요. 아니야, 괜찮아. 내가 쉬어.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그렇게 부엌으로 들어갔지만 금방 나왔어요. 윤재가 세연을 보며 눈빛을 주고받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저희 오후에 세연이 친정도 가봐야 해서요. 조금 일찍 가볼게요. 벌써. 네. 장모님이 기다리신대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며느리 친정도 중요하니까요. 그래도 점심이라도 같이 먹고 가면 좋겠다 싶었는데 윤재는 이미 가방을 챙기고 있었어요. 엄마, 그럼 다음에 또 올게요. 그래. 조심해서 가거라.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를 듣고 주저앉았습니다. 남은 음식들이 가득한 식탁을 바라보니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남편이 옆에 와서 앉더니 한숨을 쉬었죠. 여보, 우리 너무 기대한 건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설거지를 하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집 정리가 바빴다던 며느리, SNS에 올린 카페 사진, 당일 아침에 와서 점심도 안 먹고 간 아들, 그리고 매번 반복되는 세연이 그러자는데요 라는 말. 이건 단순한 일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뭔가 달라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는 몰랐어요. 그저 물기 묻은 접시를 닦으면서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죠. 마음속 어딘가에 금이 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추석이 지나고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냉장고에 반찬이 넘쳐났어요. 김장김치도 담갔고 윤재가 좋아하던 멸치볶음도 많이 만들어뒀죠. 혼자 먹기엔 너무 많은 양이었습니다. 문득 아들 생각이 났어요. 윤재한테 좀 갖다 줄까? 반찬통을 챙겨 보냉백에 담았습니다. 김치, 멸치볶음, 된장찌개용 재료까지. 아들이 좋아하는 것들로만 골랐죠. 남편에게 말하고 아들 집으로 향했어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세연의 목소리였어요. 며느리, 나야. 반찬 좀 가져왔어. 문이 열렸습니다. 세연은 집에서 입는 편한 옷차림이었지만 표정이 그리 밝지 않았어요. 어머님, 갑자기 오시면. 미안해. 반찬이 많아서 윤재 주려고. 들어가도 될까? 네, 들어오세요. 현관에서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집이었어요. 부엌 식탁 위에 보냉백을 올려놓으며 말했죠. 김치도 있고 멸치볶음도 있어. 윤재가 좋아하잖아. 세연이 보냉백 안을 들여다보더니 미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님, 저희는 이런 음식 잘 안 먹어요. 응. 윤재 오빠도 요즘 건강 생각해서 집에서 만든 거 위주로 먹거든요. 그리고 저는 멸치볶음 별로 안 좋아해요. 퉁명스러운 말투였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윤재가 멸치볶음을 얼마나 좋아했는데. 어릴 때부터 반찬통이 비면 꼭 더 해달라고 하던 아이였거든요. 그래도 윤재는 어머님, 요즘은 음식 기호도 바뀌었어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말을 자르는 투였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죠. 그때 세연이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죄송한데 제가 약속이 있어서요. 반찬은 냉장고에 넣어둘게요. 쫓겨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래. 그럼 나는 갈게. 현관문을 나서는데 뒤에서 문 닫히는 소리가 빠르게 들렸어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면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반찬 하나 갖다 주는 게 이렇게 민폐였나. 며느리 표정이 자꾸 눈앞에 아른거렸죠. 집으로 돌아와 남편에게 말했어요. 세연이가 우리 반찬 안 먹는데요. 남편은 한숨만 쉬었습니다. 며칠 후였습니다. 병원 예약이 잡혔어요. 요즘 무릎이 자꾸 아파서 정형외과에 가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병원이
하필 윤재 집 근처였습니다. 진료 끝나고 잠깐 들를까 싶어 윤재에게 전화를 걸었죠. 윤재야, 엄마가 목요일에 내 집 근처 병원 간다. 진료 끝나고 점심이나 같이 먹을까? 목요일이요. 잠깐만요. 또 뭔가 확인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윤재가 세연과 통화하는 것 같았어요. 잠시 후 윤재의 목소리가 돌아왔습니다. 엄마, 목요일은 좀 힘들 것 같아요. 왜? 내가 회사 가는 날 아니니? 아니, 그게 아니라 세연이가 그날 컨디션이 안 좋대요. 집에서 쉬어야 한대요. 세연이 아프니? 네. 그러니까 집에 오시면 세연이가 부담스러워할 것 같아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며느리 컨디션이 안 좋으면 시어머니는 아들도 못 만나는 건가요? 그것도 병원 갔다가 점심 한 끼 먹자는 건데. 목이 메었지만 목소리를 가다듬었어요. 그래. 알았어. 그럼 엄마 혼자 다녀올게. 엄마, 미안해요. 괜찮아.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며느리 말만 듣는 아들. 시어머니보다 아내가 먼저인 남편. 이해는 됐어요. 하지만 이해가 된다고 해서 마음이 편한 건 아니었죠. 목요일이 왔습니다. 병원 진료를 받고 혼자 식당에서 밥을 먹었어요. 주변엔 가족들과 함께 온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어머니와 딸로 보이는 사람들, 할머니와 손주들. 모두 웃으면서 식사를 하고 있었죠. 혼자 먹는 냉면이 쓸쓸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휴대폰을 봤어요. 습관처럼 SNS를 열었죠. 그리고 세연의 계정이 또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진이 올라와 있었어요. 맛있어 보이는 파스타 접시와 와인잔. 레스토랑 인테리어가 고급스러웠죠. 함께 찍힌 윤재의 옆모습도 보였습니다. 업로드 시간은 오늘 저녁이었어요. 컨디션이 안 좋아서 집에서 쉬어야 한다던 며느리가 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버스 안에서 휴대폰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화면을 껐다 켰다 반복했죠.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시어머니가 오는 게 싫어서 핑계를 댄 거였습니다. 윤재도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도 아무 말 하지 않았죠.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남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방으로 들어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웠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참았죠. 밤이 깊어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피하고 싶어 하고 아들은 며느리 편만 들고 나는 이 상황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이게 내 인생인가? 평생 자식 키우느라 희생했는데 이제는 반찬 하나 갖다 주는 것도 밥 한 끼 같이 먹자는 것도 부담스러운 존재가 된 건가? 마음 한편에 쌓여가던 서운함이 이제 분노로 바뀌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아들에게 따질 수도 며느리에게 화낼 수도 없었죠. 그저 혼자 사귀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밤은 유독 길었습니다. 손주 생일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윤재 부부에게 딸이 하나 있어요. 이름은 서윤이. 올해 3살이 되는 아이였죠. 작년 생일 때도 못 갔었습니다. 세연이 친정에서 파티를 한다며 조촐하게 한다고 했거든요. 그때는 이해했어요. 손주 생일이니 며느리 친정에서 챙기고 싶을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올해는 달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윤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윤재야, 서윤이 생일이 다음 주잖아. 엄마가 케이크랑 선물 사가지고 갈게. 아, 엄마. 또 그 망설임이었습니다. 목소리만 들어도 알 수 있었어요. 뭔가 안 좋은 말이 나올 거라는 걸. 엄마, 그게 세연이랑 얘기 좀 해봐야 할 것 같아요. 무슨 얘기?
생일 파티를 어떻게 할지 제가 전화 드릴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이틀이 지났지만 연락이 없었어요. 제가 다시 전화를 걸었죠. 그런데 받은 건 윤재가 아니라 세연이었습니다. 어머님, 윤재 오빠가 지금 회의 중이어서 제가 받았어요. 아, 그래. 며느리, 서윤이 생일 말인데. 네, 그거요. 세연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어머님, 죄송한데 이번엔 저희끼리만 하려고요. 응, 뭐라고? 파티를 저희 친정에서 하기로 했거든요. 저희 엄마가 음식 준비하신다고 하셔서요. 그래서 저희 친정 식구들만 모이기로 했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래도 엄마도 손주 생일인데.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세연의 목소리가 더욱 단호해졌습니다. 어머님 오시면 저희 엄마가 불편해하세요. 양가 부모님이 같이 계시면 신경 쓸 게 많잖아요. 그냥 저희끼리 편하게 하고 싶어요. 축하금이나 계좌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문이 막혔습니다. 축하금이나 보내라고요. 손주 생일에 할머니가 가면 불편하다고요. 며느리 엄마가 불편해한다는 이유로 친할머니는 초대조차 못 받는 거예요. 며느리, 그건 너무. 어머님, 저희가 결정한 거예요. 이해해 주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휴대폰을 쥔 채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 친할머니를 생일 파티에서 배제하다니. 그것도 며느리, 친정엄마가 불편하다는 이유로. 윤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러 번 벨이 울렸지만 받지 않았어요. 문자를 보냈죠. 윤재야, 엄마 전화 좀 받아라. 1시간 후에야 답장이 왔습니다. 엄마, 세연이한테 들었어요. 죄송해요. 이번엔 장모님 쪽에서 준비하신다고 하셔서 저희도 어쩔 수 없었어요. 다음에 서윤이 보여드릴게요. 어쩔 수 없다고요. 아들도 똑같았습니다. 며느리 편만 들고 장모님이 우선이라고 말하는 아들. 친엄마는 뒷전인 거예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나? 며느리한테 잘못한 게 있나? 반찬 갖다 준 게 잘못인가? 아들 보고 싶다고 한 게 잘못인가? 손주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작년에 명절 때 잠깐 봤던 서윤이. 할머니를 보고 웃어주던 그 아이. 이제 그 아이 생일에도 갈 수 없게 됐어요.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평생 자식 키우느라 고생했는데 이게 대가인가? 손주 생일에도 못 가는 할머니. 축하금이나 보내라는 며느리. 아무 말도 못하는 아들. 내가 왜 이렇게까지 무시받고 살아야 하나? 다음 날 아침 거울을 봤어요. 초췌한 얼굴이 비쳤습니다. 눈 밑이 퀭하고 주름이 더 깊어진 것 같았어요. 언제 이렇게 늙었나 싶었죠. 남편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괜찮아? 괜찮지 않아요. 하나도 괜찮지 않아요. 처음으로 솔직하게 말했어요.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 손길이 더 슬펐어요. 손주 생일날이 왔습니다. 집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남편은 가게에 나갔고 빈집이 유난히 넓게 느껴졌습니다. 시계를 보니 오후 2시. 지금쯤 생일 파티가 한창이겠죠. 서윤이가 케이크 앞에서 웃고 있을 거예요.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엄마, 아빠와 함께. 거기에 친할머니는 없었습니다.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대로 살 수는 없다고. 뭔가 달라져야 한다고.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날 저녁 윤재에게서 사진이 왔어요. 서윤이가 케이크 앞에서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예쁜 드레스를 입고
머리에 왕관을 쓴 아이. 배경엔 알록달록한 풍선들과 며느리, 친정 식구들이 보였죠. 엄마, 서윤이가 예뻐졌죠? 다음에 꼭 보여드릴게요. 사진을 보다가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다음이라는 말이 얼마나 공허한지 이제 알았어요. 다음은 오지 않을 거예요. 아니, 온다 해도 제 자리는 없을 겁니다. 조용한 분노가 가슴 속에서 타올랐습니다. 손주 생일이 지나고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밥을 먹어도 맛이 없고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지만 딱히 할 말이 없었어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어요. 식탁에 앉아 멍하니 있는 제 모습을 보더니 옆에 앉았습니다. 여보, 우리 얘기 좀 하자. 무슨 얘기요? 윤재 부부 말이야. 남편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단호했습니다. 여보, 이제 참지 마. 우리도 우리끼리 살자. 애들 일은 애들끼리 하게 두자고. 그게 무슨, 당신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나도 다 알아. 반찬 갖다 줬다고 퉁명스럽게 대하고 손주 생일에도 못 가게 하고. 이건 아니야.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그만 신경 꺼. 우리 둘이서 편하게 살면 돼. 가슴이 뭉클했어요. 평생을 함께 살았지만 남편이 이렇게 단호하게 제 편을 들어준 건 처음이었습니다. 언제나 조용히 지켜보기만 하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 남편이 이렇게 말해주니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그래도 윤재는 이제 어른이야. 자기 가정이 있고 자기가 선택한 길이 있어. 당신이 거기까지 책임질 필요 없어. 남편의 말이 마음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 생각했어요. 남편 말이 맞았습니다. 이제 제가 바뀔 때가 된 거예요. 아들 부부도 그렇게 살았잖아요. 며느리 말만 듣고 며느리 편만 들고 며느리 의견이 우선이던 그 모습처럼 나도 이제 남편 말만 들으며 살면 되겠구나. 마음 한편이 가벼워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거울 앞에 섰어요. 여전히 피곤해 보이는 얼굴이었지만 눈빛만큼은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뭔가 단단해진 느낌이었죠. 남편과 함께 아침을 먹었어요. 여보, 우리 이번 주말에 여행 갈까? 남편이 물었습니다. 여행이요? 응. 당신이랑 둘이서. 오래전부터 가보고 싶다던 강원도 바다. 그래도 윤재한테 말을 하다 멈췄어요. 윤재한테 알릴 필요가 있나? 아들도 자기 마음대로 사는데 우리도 우리 마음대로 살면 되는 거잖아요. 좋아요. 가요. 남편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참는 게 미덕이 아니라는 걸. 희생이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걸. 평생 자식 위해 살아왔지만 이제는 제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걸. 창밖을 보니 해가 밝았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했어요. 무거웠던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연락을 안 해도 괜찮았어요. 손주를 못 봐도 참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우선이니까요. 남편이 커피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여보, 앞으로 우리 둘이 행복하게 살자. 네, 그럴게요. 그렇게 마음을 굳혔습니다. 아들 부부가 그랬듯이 나도 내 사람 말만 들으며 살기로요. 며느리가 우선이던 그들처럼 이제는 남편이 우선인 제가 되기로 했습니다. 조용하지만 단단한 결심이었어요. 휴대폰을 보니 윤재에게서 온 메시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서윤이 사진이었죠. 예전 같았으면 바로 답장을 보냈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은 아니었습니다. 휴대폰을 내려놓고 커피를 마셨어요. 천천히 여유롭게.
남편과 마주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행 계획도 세우고 오늘 저녁 메뉴도 정했죠. 아들 생각은 하지 않았어요. 그게 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윤재에게 먼저 연락하지 않았어요. 반찬도 만들지 않았고 아들 생각이 나도 참았습니다. 남편과 함께 강원도 여행도 다녀왔죠. 바다를 보며 걷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오랜만에 마음 편하게 웃었어요. 휴대폰엔 윤재에게서 온 메시지가 몇 개 있었지만 답장을 천천히 했습니다. 예전처럼 바로 보지 않았어요. 급할 것도 없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윤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저녁 시간이었죠. 엄마, 요즘 왜 연락이 없어? 목소리에 불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응, 바빠서. 뭐가 바쁜데요? 아버지랑 여행도 다녀오고 이것저것 할 일이 많더라. 여행요? 어디 갔다 오셨어요? 강원도. 바다 보고 왔어. 엄마, 그런 건 미리 얘기하셔야죠. 제가 같이 갔으면. 말을 끊었습니다. 윤재야, 내가 세연이랑 상의해서 결정하듯이 나도 내 아버지랑 상의해서 결정했어. 우리끼리 가기로 한 거야. 전화 너머가 조용해졌어요.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말 그대로야. 이제부터 우린 우리끼리 결정할 거야. 내가 며느리 말만 듣듯이 나도 내 남편인 내 아버지 말만 들을 거야. 윤재가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엄마, 그게 아니라. 아니긴 뭐가 아니니. 너희는 너희끼리 사는 거고 우리는 우리끼리 사는 거지. 이제 서로 간섭 안 하자. 엄마, 화나셨어요? 화 안 났어. 그냥 이제 편하게 살고 싶은 거야.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아들에게 이렇게 단호하게 말한 건 처음이었거든요. 하지만 후회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속이 시원했죠. 다음 날부터 달라졌습니다. 냉장고에 반찬이 쌓여도 윤재에게 가져다 주지 않았어요. 남편과 둘이서 먹거나 이웃에 나눠줬습니다. 명절 준비를 할 때도 윤재에게 물어보지 않았죠. 남편과 상의해서 우리끼리 결정했어요. 여보, 이번 설은 우리 둘이서 간단하게 보낼까? 그래요. 그게 편하겠네요. 윤재에게 연락도 안 했습니다. 설 계획이 어떻게 되냐는 물음도 없었어요. 알아서 하겠거니 생각했죠.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윤재가 다시 전화를 걸어왔어요. 엄마, 이번 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버지랑 우리끼리 보내기로 했어. 네, 그럼 저희는요? 너희는 너희끼리 보내면 되잖아. 세연이 친정 가도 되고.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설은 가족이 모여야죠. 웃음이 나왔습니다. 윤재야, 손주 생일 때 우리 빼고 너희끼리 했잖아. 설도 마찬가지지 뭐. 그건 뭐가 그거니. 너희 편할 대로 하고 우리도 우리 편한 대로 하는 거야. 이제 그렇게 살자. 전화가 끊긴 후 침묵이 흘렀습니다. 남편이 옆에서 웃으며 말했어요. 잘했어, 여보. 이제야 제대로 말하는구만. 그러게요. 왜 진작 이렇게 안 했을까요? 마음이 편했습니다. 며칠 후 세연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윤재 휴대폰으로요. 어머님, 요즘 바쁘신가 봐요. 시간 되시면 저희 집에 한번 놀러 오세요. 서윤이도 할머니 보고 싶어 해요. 예전 같았으면 당장 달려갔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어요. 바빠서 언제 갈 수 있을지 모르겠네. 우리끼리 상의해 볼게. 짧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세연이 다시 전화를 걸어왔어요. 이번엔 직접이었죠.
어머님, 혹시 서운하신 일 있으세요?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서운한 건 없어. 그냥 바쁜 거야. 그래도 요즘 연락도 잘 안 되시고. 제가 뭐 잘못한 게 있나요? 잘못한 건 없어. 며느리도 바쁘잖아. 나도 바쁘고. 어머님, 며느리, 우리 이제 서로 편하게 지내자. 너희는 너희 인생 살고, 우리는 우리 인생 살고. 그게 서로한테 좋은 거야. 전화를 끊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날씨가 맑았어요. 햇살이 따스하게 비쳤습니다. 가슴이 후련했죠. 남편이 차 한 잔을 건네며 앉았습니다. 여보, 이제 좀 살 것 같지? 그러게요. 왜 이렇게 편한지 모르겠어요. 둘이서 마주 앉아 차를 마셨어요. 조용했지만 평온한 시간이었습니다. 아들 생각도 안 났고 며느리 눈치도 볼 필요 없었죠. 그날 저녁 윤재에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제가 요즘 정신이 없어서 엄마한테 소홀했나 봐요. 주말에 제가 갈게요. 안 와도 돼. 바쁘면. 아니에요. 갈게요. 그럼 세연이한테 물어보고 와. 네. 전화를 끊고 웃음이 났습니다. 이제야 아들이 불안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엄마가 달라진 걸 느낀 거죠. 며느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태도를 바꾸려고 애쓰는 게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냉정하게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예전처럼 쉽게 풀어줄 생각이 없었거든요. 이제는 제가 원하는 대로 살 거예요. 참지 않고, 눈치 보지 않고, 당당하게. 남편과 단둘이 저녁을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진짜 제 인생이구나. 아들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저를 위해 사는 인생. 이제야 시작된 것 같았어요. 밤하늘에 별이 빛났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이 가벼웠어요. 두 달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남편과 조용히 살았어요. 아침에 함께 산책을 하고 저녁엔 드라마를 보며 차를 마셨습니다. 윤재에게서 연락이 오면 단단히 답했지만 예전처럼 애타게 기다리지 않았죠. 남편이 어느 날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재산 정리 좀 해야겠어. 재산 정리요? 응. 노후 대비도 해야 하고 앞으로 우리 둘이서 쓸 돈도 계획을 세워야지. 남편의 말이 맞았어요. 이제 우리 인생을 살아야 하니까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내 생각엔 우리끼리 관리하면서 필요한 것들만 쓰자. 애들한테 미리 줄 필요 없어. 우리가 필요할 때 우리가 쓰는 거야. 좋아요. 그렇게 해요. 결정을 내렸습니다. 앞으로 우리 재산과 모든 결정은 남편과 상의해서 진행하기로요. 아들 의견은 듣지 않기로 했죠. 며칠 후였습니다. 윤재가 갑자기 집에 찾아왔어요. 혼자였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죠. 엄마, 아버지. 거실에 앉은 윤재는 한참을 말을 못하더니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뭐가? 제가 엄마 마음을 몰랐어요. 세연이 말만 듣고 엄마 아버지 소홀히 한 것 같아요. 드디어 깨달은 모양이었습니다. 이제 알았니? 남편이 조용히 물었어요. 윤재는 고개를 더 숙였죠.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 예전처럼 지낼 수 없을까요? 가슴이 뭉클했지만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앉아 윤재를 바라봤어요. 윤재야. 네, 엄마. 너도 며느리 말만 들었지? 네. 나도 남편 말만 들었을 뿐이야. 똑같이 해봤어. 윤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엄마. 손주 생일 때 너희끼리만 하고 싶다며? 나도 우리끼리만 하고 싶더라. 반찬 필요 없다며? 나도 굳이 안 해도 되겠더라.
시어머니 오면 불편하다며? 나도 너희 보면 불편하더라.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단했습니다. 어떤 기분인지 알겠니? 윤재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죄송해요, 엄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미안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야. 내가 내 마음을 밟았을 때 얼마나 아팠는지 아니?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은 조금 알 것 같아요. 한참을 침묵이 흘렀습니다. 윤재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엄마, 세연이도 반성하고 있어요. 같이 사과하러 오고 싶다고 했는데 제가 먼저 와야 할 것 같아서. 그래. 엄마, 정말 죄송해요. 다시 기회를 주세요.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길에서 힘을 얻었어요. 윤재야, 기회를 주는 건 좋아.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해. 네, 엄마. 우린 우리 인생을 살 거야. 너희도 너희 인생을 살고 서로 존중하면서 살자. 시어머니라고 무시하지 말고 친정엄마만 우선하지 말고 우리도 똑같이 소중한 사람이야. 윤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겠어요. 정말 죄송해요. 그 모습을 보니 눈물이 났어요. 참았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올라왔습니다. 평생 자식 키우며 참았던 것들, 며느리에게 무시당했던 것들, 손주도 못 본 서러움들. 윤재야. 네, 엄마.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니. 반찬 가져갔더니 필요 없다고 하고, 보러 가겠다니 컨디션 안 좋다며 거절하고, 손주 생일에도 못 가게 하고. 그게 얼마나 가슴 아팠는지. 죄송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윤재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이 윤재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윤재야, 내 엄마가 평생 너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니.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면서 너 대학 보내고 결혼시켰어. 그런 엄마한테 내가 한 행동이 뭐였니? 죄송합니다, 아버지. 이제라도 정신 차려. 아내도 소중하지만 부모도 소중한 거야. 그걸 잊지 마. 네, 명심하겠습니다. 한참을 셋이서 앉아 있었습니다. 윤재가 일어나며 말했어요. 엄마, 아버지. 다음 주말에 세연이랑 서윤이랑 같이 와도 될까요? 제대로 사과하고 싶어요. 남편이 제 눈을 봤습니다. 허락하라는 눈빛이었어요. 그래. 와라.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윤재가 나간 후 남편이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잘했어, 여보.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이제서야 내 마음을 알아준 것 같아서. 아들이 깨달아준 것 같아서. 억눌렀던 감정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여보, 괜찮아. 이제 다 끝났어. 남편이 저를 안아줬어요. 그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속상했던 일들, 서러웠던 순간들이 눈물과 함께 흘러나갔죠. 울음이 그치고 나니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창밖을 보니 해가 지고 있었어요.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구나 싶었죠. 여보, 우리 저녁 뭐 먹을까요? 당신이 먹고 싶은 거 먹자. 둘이서 부엌으로 갔습니다. 간단하게 식사를 준비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오랜만에 웃음도 났죠. 식탁에 앉아 밥을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서야 제 인생이 시작됐구나. 아들도 변할 것 같고 며느리도 달라질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이제는 제가 존중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반짝였어요. 남편과 나란히 창가에 서서 바라봤습니다. 조용하지만 평온한 시간이었죠. 이런 순간이 행복이구나 싶었어요. 여보, 고마워요.
뭐가 내 편이 돼줘서.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당연한 거지. 그렇게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습니다. 다음 주말이 왔습니다. 윤재 부부가 서윤이를 데리고 찾아왔어요. 현관문을 열자 세연이 먼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죄송.